자, 여러분, 우리 음운의 전 영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첫 시간에 음성, 음양을 음운과 비교해보면서 음운의 정체를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음운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음운 체계를 이루는지 살펴봤어요. 분절음운, 비분절음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그리고 소리 낼 수 있는 마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음절이라는 개념까지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움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배움을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들 실력으로 꼼꼼히 쌓으며 다져봐야겠죠? 그러려면은 학습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습 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탁탁탁 총총총 치면서 머릿속에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출발합시다. 미룰 필요가 없어요. 함께 갑시다. 목표학습 1번.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성취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음 시를 읽고 국어의 분절음운에 대해 알아보자. 분절음운 여러분들이 파악했다면 자음, 모음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 시에서 밑줄 그은 요것들에서 분절음운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자, 미소에서는요. 미음, 이, 시옷, 오. 자, 내가에서는요. 니은, 에, 기역, 아. 죽을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에서는요. 자, 지읒, 우, 기역. 헷갈리지 마. 으에서 이응은 자음이 아니야. 리을. 그쵸? 그 다음, 사람처럼 시옷, 아, 리을, 아, 미음. 그리고 치읓, 리을, 미음. 맞죠? 사랑하라, 시옷, 아, 리을, 아. 이 이응은 받침 이응이니까 자음 맞네. 히읗, 아, 리을, 아, 니은, 니은. 맞네. 하지만 공통된 것들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된 것들을 적어봅시다. 자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봅시다. 미음, 그리고 시옷, 니은, 기역, 그 다음 지읒, 리을, 지읒, 리을, 치읒, 이음, 히읗입니다. 그리고 모음은요. 이, 오, 에, 아, 그 다음에 우, 어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찾았죠? 여러분, 소가로 1번에서 여러분들 자음과 모음을 다 찾았죠? 분절 음운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소가로 2번에서는 자음을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눠보는 거 할 수 있는지, 소가로 3번에서는 모음을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했으리라 믿고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음부터 시작할까요? 소가로 2번. 조음 위치에 따라 한번 분류해 볼게요.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잇몸 소리를 분류해 보면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시옷, 니은, 리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목청 소리는 하나밖에 없죠. 히읗. 그 다음 조음 방법에 따라 파찰음과 비음으로 나눠보랍니다. 파찰음은 지읒, 치읒이 있었죠. 비음은요. 미음, 니은, 이응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죠? 다 맞았네. 자, 그 다음 소가로 3번에서는요. 모음, 어떤 모음에 해당하는지, 자, 입술에 따라는 원순, 평순 중에 원순, 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고중, 저중의 고모음, 그리고 전설 모음,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는 전설, 후설, 전설을 찾아보라죠. 원순 모음은 아까 오, 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모음은요. 이, 우, 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설 모음은 이, 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음 분류의 기준과 체계, 모음 분류의 기준과 체계를 익혀두고 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기본을 다지는 문제가 여러분들 목표학습 1번 문제입니다. 잘했죠? 잘했을 거예요. 칭찬합니다. 8쪽입니다. 우리가 7쪽에서 분절음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8쪽에서는 나머지 하나,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그럼 비분절 의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복습했다면 활용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8쪽 목표학습 2번 다음 만화를 보고 국어의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우리 여학생 둘이 얘기하고 있네. 여고생 둘이.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성인 같은 분이셔. 너의 할아버지? 그분은 당연히 성인이지. 아니, 나는 지혜와 덕이 뛰어나 본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으로 말한 거야. 아, 그 성인이었구나. 나는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을 뜻하는 성인인 줄 알았어. 자, 얘네들 서로 의사소통이 약간 어긋나고 있죠? 뭘 못 지켜서 그렇다? 국어의 비분절 의문인 소리의 길이를 못 지켰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1번. 위 만화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선생님이 써볼까요? 자, 소리의 길이. 자, 이게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변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소리의 길이가 의미를 변별한다는 거는 의문이란 뜻이네.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유의하지 못했네. 그래서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위 만화에 나오는 성인 가운데 길게 발음하는 성에는 동그라미 표시, 짧게 발음하는 성에는 네모 표시를 하고 소리의 길이에 유의해보자. 우리 동그라미 네모 표시하지 맙시다. 길게 소리 나는 거에만 동그라미 표시를 해봅시다. 자, 길게 소리 나는 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거에? 자, 요 만화에서는 머리 피난 여학생 아니면 여기 검정색 머리 여학생? 머리 피난 여학생의 이 성인의 성이 길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잖아. 지와 덕이 많은 사람. 근데 얘는 너의 할아버지는 당연히 성인이지. 짧은 성인. 어른을 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거에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두 번째에서도 그 성인이었구나 라는 것도 지와 덕을 갖춘 성인이니 요 두 곳에 동그라미를 쳐주면 될 겁니다. 나머지 성인은 짧은 성인, 어른이란 뜻이죠. 자, 세 번째,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소리의 길이가 의문에 포함되는 이유를 써보자. 1번 답과 유사하겠죠?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소리의 길이가 의문에 포함되는 이유. 자, 소리의 길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맞아. 위에 똑같아. 의미를 변별해주고 있네. 길고 짧음에 의해서 성인이란 단어가 길고 짧을 때 의미가 바뀐다는 걸 해주고 있네. 그렇다면 소리의 길이가 의미를 변별한다는 건 이 소리의 길이가 뭐라는 겁니까? 두 글자? 맞아요. 의문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 중에서도 비분절 의문이라는 거지. 자, 중요한 건 의미 변별. 자, 그럼 우리 비분절 의문 학습 활동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9쪽으로 넘어갑시다. 자음 살펴봤고, 모음 살펴봤고, 소리의 길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을 다 한 번씩 짚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문 체계를 전부 짚어왔으니 9쪽에선 뭘 다루겠습니까? 우리 국어의 특성, 우리 국어 의문의 특성. 그렇다면 타자와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내 정체를 알려면. 그렇다면 외국어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게 9쪽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입니다. 자, 학습 활동 목표 학습 3번. 다음 만화를 보고 국어 의문 체계의 특징, 우리 국어 의문의 특징은 무엇이냐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만화 볼까요? 외국인이 이걸 차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웨이터가 종업원이 네? 냉면은 원래 차가운 음식입니다 라고 하니 다음 만화에서 외국인 여성이 아니요, 소금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짜다고요. 자,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시간에 선생님하고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자, 어떤 겁니까? 네, 여기서 얘기도 나오네. 자, 그거죠.
자, 우리 자음 특성에 나와 있었죠? 자, 여기서 나오면 이 사람은 치읓으로 발음한 거죠. 차요. 그리고 우리도 치읓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외국인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소금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원래 짜요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짜다고요 해가지고 쌍지읒, 짜요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는 거죠. 우리는 차요와 짜요, 차다와 짜다가 구별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그거를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치읓과 쌍지읒을 우리는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은 안 돼요. 우리 국어의 특징이겠죠.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나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자네요. 나 궁금한 것이 있어. 고기에서 고의 기억과 귀의 기억은 다른 소리인데, 자, 중요한 거 다른 소리래. 고의 기억과 이의 기억이 왜 같은 글자로 적어? 자, 근데 우리나라 학생인가 봐요. 둘은 같은 소리야. 같은 소리. 기억.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소리래. 아니야. 고의 기억은 자, K이고 귀의 기억은 G잖아 라고 하는 거죠. 자, 얘네는 자, 외국인은 K와 G 같은 기억이지만 자, 이거는 안 울림 소리, 얘는 울림 소리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우리한테는 무조건 기억이야.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 반대로 여기는 외국인보다 우리가 분류하는 건데 여기는 반대로 얘네는 K와 G의 기억에 나오는 소리를 안 울림, 울림을 구별하지만 우리는 기억이다. 우리는 이거를 변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학습활동 문제들에서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따라가 봅시다. 함께 해봅시다. 소괄호 1번, 위 만화에서 기억과 니은처럼 말한 이유를 의문체계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도움말 한번 읽어볼까요? 의문은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의문체계는 언어마다 다르다. 이랬을 때 우리 국어 의문의 특징이 드러나겠죠? 남과 비교했을 때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위 가의 만화에서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는지 봅시다. 기억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기억은 이거 차요? 라는 부분이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한다. 자, 이거는 외국인이다. 그렇죠? 그럼 나를 봅시다. 나는 이제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자, 니은에 나와 있죠? 니은은 그거였죠. 나는 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자, 외국 사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외국 남자는 우리 안 울림 소리, 그리고 울림 소리를 구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해요. 자, 외국인은 하지만 우리는 못한다는 거지.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요거와 반대겠죠? 요거와 반대되는 의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국어는. 요걸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의문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 1의 활동을 바탕으로 요게 핵심이죠. 국어 의문 체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국어 의문 체계의 특징 적지 않을게요. 왜냐면요, 이거의 답이요, 요거예요. 살펴볼까요? 자, 국어 의문 체계의 특징. 자, 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요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국어에서는 모두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진 의문이다. 첫 번째 특징.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별해서 우리는 의미를 다 나눌 수 있다. 의미를 변별하는 의문이기 때문에. 자, 외국어 가운데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 가의 경우 하나의 소리로 인식해서 의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구별을 못한다. 첫 번째 특징,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의문이다. 자, 그럼 나, 니은의 상황과 연결하면 다음 단락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이 두 번째 특징이겠네요. 나의 니은과 연결될 겁니다. 같이 볼까요? 자, 2번. 또한 국어의 안울림소리, 비읍, 디귿, 지읒, 기역은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서는 울림소리가 됩니다. 모음 사이에서는 자동으로 울림의 영향을 받아서 울림소리가 돼요. 근데 국어에서는 안울림소리, 비읍, 디귿, 지읒, 기역과 울림소리, 비읍, 디귿, 지읒, 기역을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다 비읍, 디귿, 지읒, 기역이야. 울리든 안 울리든 상관없어. 근데 그래서 하나의 의문으로 봐. 그런데 외국어 가운데서는 이걸 뜻을 구별해 줍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국어의 두 번째 특징은 자, 여기에 나와 있겠죠. 안울림소리 부드그즈그, 울림소리 부드즈그는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의문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정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우리는 의문으로 한다. 우리 안울림소리, 비읍, 디귿, 지읒, 기역이 울림소리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의문으로 보지 않는다. 의미를 구별할 수 없다. 두 가지 특징을 명확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목표학습 4까지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힘을 내요. 자, 목표학습 1번, 2번, 3번으로 오면서 우리가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 국어 의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죠. 국어 의문 체계의 특징. 그럼 마지막은요, 실제 우리가 교양 있는 발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올바른 발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10쪽에 실려있는 목표학습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 다음은 학생이 아나운서야말로 올바른 발음의 표준이겠죠? 아나운서를 면담한 내용 가운데 일부. 자, 교양 있는 발음 생활로 가보자. 실생활에서 실제 활용해보자. 봅시다. 재신이가 요즘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발음. 자, 우리가 자주 틀리는 발음. 선생님도 틀리고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는 발음. 아나운서. 세다를 세다로. 선생님도 이렇게 해요. 우리 수업한 거 기억나요? 자음할 때? 선생님이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잖아. 한 번은 센 입천장 소리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해요. 우리 세다를 세다로 거의 대부분 발음하고 있어요. 자, 공짜를 공짜로 발음한대요. 된소리가 될 이유도 없는데 된소리를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많아요. 자음을 발음할 때 첫 번째가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나온답니다. 된소리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 아, 그렇군요. 모음을 잘못 발음하는 예는 없나요? 자, 이거는 그럼 자음을 잘못 발음하는 대표적인 예네. 분절음문 중에서 자음. 그럼 두 번째는 모음을 잘못 발음하는 예를 하니까 모음.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애와 애.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이의 애가 이의 애로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발음에서 현대 우리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자, 나는 개를 좋아해 라고 말하면 멍멍 짖는 개 아니면 집게다리게 달린 개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애와 애는 뜻을 구별해주는 다른 의문인데 우리가 발음에서 잘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개를 개로, 그렇지, 애를 애로 잘못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나오네. 여기는 모음이 아니라 뭡니까?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구별하지 않고 발음하는 경우. 자, 이거 3번 소리의 길이죠. 비분절 의문까지 다루고 있네요. 차례. 예를 들어 바위나 땅에 뚫린 굴. 자, 요거 구멍할 때 그거는 길게 발음해야 되고 그걸 짧은 소리로 발음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요거 해야 됩니다. 짧게 발음하는 굴은 뭐야? 그 생물이죠. 조개처럼 생긴 그거. 껍질 있는 거. 자, 재신이가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 어떻게 발음 연습을 하면 좋을까?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봅시다. 아나운서, 좋은 발음을 많이 들으자. 좋은 발음을 많이 듣자. 1번, 저는 선배 아나운서의 발음을 많이 들었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됐네. 2번째,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 등을 신경 쓰면서 반복하여 연습.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를 신경 쓰면서 반복하여 연습해라. 교양 있는 발음하려면 정확하고. 자음을 빼고 모음만 읽는 것도 방법이 된다. 자음만 빼고 모음만 읽는 것도 방법. 3개 정도 나오네. 예를 들어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의, 아이의, 아의, 의의, 이야 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모음이 가장 기본이고 모음 발음이 확실하다면 그 앞에 자음은 얹혀서 발음되기 때문에 또박또박 딕션이 살아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배우들 중에 서현진 등등 비롯해서 딕션이 명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했더니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아래에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소가로 1번, 위 면담에서 아나운서가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발음이라고 한 거 정리해 봅시다.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우리가 단원에서 배운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자, 세다, 세다. 원래 발음하려면 세다. 야, 너 힘 되게 세다. 이상하죠? 하지만 저게 표준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좋아하는 공짜. 근데 우리가 잘못 발음합니다. 공짜. 자, 그럼 우리가 제대로 발음해야겠죠? 공짜. 그렇죠? 그 다음에요. 2번째는 모음에서 잘못 발음한 거는 개. 자, 이거를 왜? 어이, 아이로 발음한다는 거죠. 어이를. 자, 그렇다면 제대로 발음하려면 개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째. 소리의 길이를 잘 못 지키는 거. 굴 예로 들었었죠. 자, 이 굴을 우리가 짧게 굴이라고 발음하면 생물인데 우리가 구멍 그런 걸로 발음하려면 길게 발음해야 한다. 됐죠? 자, 여러분들 2번 선생님이 동그라미 1, 2, 3번 쳐줬어요.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라색 동그라미 1, 2, 3번이 답입니다. 굳이 다시 쓸 필요 없겠죠?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아두기, 교양 있는 발음 생활. 교양 있는 발음 생활이란 국어의 의문체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 이론적인 지식을 토대로 정확하게 발음하자. 이러한 교양 있는 발음은 잘못된 발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고, 자, 실용적이네.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네.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방법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이 발음하는 모습 확인하기, 크게 소리내어 책 읽기 등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정확한 발음을 익히자. 그래서 교양 있는 발음 생활을 하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교양 있는 발음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란 건 서서히 변화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명확성, 그리고 서로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발음, 표준 발음, 그리고 그 통일된 발음들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가 의문체계, 의문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원을 우리가 학습활동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해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의문과 의문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주고 그 배움을 자신의 것으로 익히느냐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음엔 이어서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문의 변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갈게요. 안녕.